자, 현지 교민 목소리로 이스라엘 하마스 현장 상황도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 전쟁이 계속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내용 그리고 다른 이슈까지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하마스 이스라엘 공습 현지 상황 저희 들어봤는데 네. 지금 사망자도 계속 늘고 있고요. 전쟁 장기화 가능성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동의 하약고가 터졌다고 봐야 할지요? 네, 현지 시각 9일 오전 기준으로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그날 오전까지 최소 700명으로 추산이 됐고요. 네. 이스라엘 보건부가 집계한 부상자만 해도 2,38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는 지금까지 493명이 숨지고 2,751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이 휴전을 한다거나 이런 구상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전이 될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저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이거 아이언돔이라고 하던데 네. 수천 발의 이 로켓 물량 앞에 한계를 드러냈다고 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앞으로 타격이 클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하마스에서 날린 전략 무기가 까삼이라는 로켓인데요. 네. 첨단 공법으로 만든 게 아닌 그런 제품이고 저렴합니다. 이거를 수천 발 날려서 기습 공격을 한 것인데 아이언돔이 평소 90% 명중률을 자랑한다고 하는데 방어가 실패를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주요 원인으로 정보 실패 가 꼽히고 있습니다. 모사드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정보 당국이 있는데 침공 가능성이라든지 침공 예상 시점을 적중시키는데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이언돔 실패가 큰 원인이 아니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켓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가 제한적일 수 있다. 결국 하마스 군대가 침투해서 사살한 것이 더 컸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서도 얘기를 좀 했지만 전면적인 중동 정쟁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네, 일단 이스라엘을 급습한 하마스의 배후에 네. 이란이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거든요. 미국 정부에서도 뚜렷한 증거는 없지만 의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이란이라든지 또 미국에 관련된 문제로 이 사안이 번져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란이 하마스를 지원하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것 이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고 대리전 양상까지 굳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그래도 중동 지역의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아직은 작다. 이런 시각도 한편으로는 있는데 자칫하면 50년 만에 5차 중동 전쟁 발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한편으로 존재합니다. 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소식 YTN 라디오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 소식입니다. 내년 총선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사전투표가 금토 이틀간 진행이 됐잖아요. 자, 역대 최고치입니다.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사전투표율이 22.64%인데요. 작년 동시 전국 지방선거 때 사전투표율이 전국 평균 20.62%였고 또 2021년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을 다 같이 뽑은 4.7 재보선 때도 20.54% 사전투표율이었거든요. 그때보다도 조금 더 높은 사전투표율이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높은 투표율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게 비례해서 최종 투표율이 올라갈지는 미지수인 것이 사전투표가 그 전체 투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커져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올라갔다고 해서 최종 투표율도 더 올라갈 거다. 예전보다 더 오를 거다. 이렇게까지 내다보기는 아직은 어려워 보입니다. 보통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한테 유리하다 이런 분석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현재 여야 모두 지지층 결집이라면서 자신들한테 유리한 입장을 좀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부 언론에서는 이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 여야가 다 아전 인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꼬집는 기사를 내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 또 정치 세력 입장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현재 투표율이 어느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투표율이 좋아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치 세력의 공식이지 낮았으면 좋겠어요라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사실 투표율만으로 어떤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가 어떤 잔에 예를 들어서 소주하고 맥주를 섞어서 탔다라고 했을 때 그 잔의 물 높이만 보고 이것이 소주가 더 많은지 맥주가 더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기 어렵습니다. 네, 마셔봐야 알아요. 취해봐야 알아요. 결국에 이 투표함이 열리기 전의 상황을 활용해서 여야 세력들이 홍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야 모두 오늘까지 총력전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제 퇴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퇴근길에 강서구청 지원 유세에 나섰다. 이 막판 결집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반드시
반드시 자신이 나서야 될 필요성 그리고 나섰을 때 리스크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론조사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현 정부 부정평가층에 비해서 이 대표 지지층이 좀 큰 격차로 작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너무 나섰을 때는 외연 확장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반대로 이 대표가 나서지 않는다면은 막판 결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또 지장이 생기고 이 대표 리스크가 거꾸로 부각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건강 상태까지 이 대표는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녹색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으로 마저 회복을 하러 가는 그 이동 중에 민주당 집중 유세에 참석하는 이런 길을 택했습니다. 자,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연일 강서구를 방문해서 지원 유세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이 대표가 뭐 건강상의 문제이든 아니면 다른 전략의 문제이든 간에 지원 유세를 뭐 이번에 처음 한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걸 일종의 역이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이 대표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뭐 소위 1인자인데 반해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있고 이재명 대표하고 아주 대등한 그런 존재감일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연일 방문을 하더라도 그것이 이 대표 방문만큼 뭐 한 번 방문만큼 그렇게 크게 작용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숙제가 김기현 대표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만큼 중요한 이슈 21대 마지막 국감 오늘부터 열리는데요. 네. 자, 여야의 극한 대치가 예고된 상황인데 어느 분야에서 치열하게 붙을까요? 네, 17개 국회 상임위 거의 모두가 치열한 그 여야 간의 갈등이 일어날 그럴 상임위로 꼽히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주목받고 있는 상임위가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하고 법사위. 과학방송통신위원회인데요. 법제사법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김명수 대법원 체제라든지 이 사법부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책임을 부각시켜 왔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국감을 다뤄 나갈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수사 문제라든지 이런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정치 탄압이다라고 규정해왔기 때문에 이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최근에 뭐 가짜뉴스 논란이라든지 언론 장악 논란 이런 것들이 여야 양쪽에서 다루게 되는 그런 유력 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법사위 가방이 말씀하셨는데 자,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운영위원회 여기도 격전지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의 실질적인 어떤 정부의 컨트롤 타워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 비서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행됐던 국감 주제들이 다 바다에 모여들듯이 국감 막바지인 다음 달 7일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처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집중이 될 것이다. 이 날이 바로 국감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피날레 날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잼버리 파행 사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 또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이슈 등 많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자, 아마 총선을 앞두고 국감 아마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명 평론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